그 한국인 노인은 우리가 연구하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 실험실에서 한 의대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둘은 웃음을 터뜨렸고 72세 실험실 기술자인 이진호 교수는 구석에서 조용히 장비를 닦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다. 지난 9년간 그가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진호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료센터에 도착한다. 신경과학 건물은 아직 어둡고 소중한 뇌 조직 샘플을 보관하는 냉장 장치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실험실이 고요하다. 안녕하세요, 이씨. 경비원 마이크는 항상 그를 따뜻하게 맞이한다. 진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미소 지을 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의 영어에는 강한 억양이 묻어나고 그는 오래전부터 침묵이 오해를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실험실은 그의 영역이다. 최첨단 신경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5층 공간에서 뛰어난 젊은 연구자들이 외상성 뇌 손상, 척수 재생, 신경계 질환을 연구한다. 진호는 모든 장비, 화학물질 보관 절차, 안전 수칙을 꿰뚫고 있다. 그는 그림자처럼 실험실을 누비며 수백만 달러짜리 기기를 관리한다. 그의 작업에 의존하는 연구자들에게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다. 저 장비 기능도 할까? 진호가 현미경을 보정하는 동안 한 대학원생이 농담을 던진다. 아마 설명서만 따라 할 거야.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진호는 현미경에 초점 조절 손잡이 위에서 잠시 손이 머물렀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을 계속한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사실은 25년 전 이진호 교수가 서울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다. 그는 뇌종양 제거를 위한 최소 침습적 기법을 개척했으며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63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과장을 맡은 100명 이상의 신경외과 의사를 양성했으며 국제의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다. 그러나 한 번의 수술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2000년 3월 3일 45세 여성이 뇌동맥류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섬세했지만 진호 씨의 실력 수준에서는 일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는 동일한 수술을 300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술은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동맥류를 성공적으로 클립으로 고정했습니다. 환자는 깨어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18시간 후 그녀는 대뇌출혈을 일으켰다. 즉각적인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왼쪽 마비와 언어 장애를 남겼다. 원인은 수술 후 발생한 혈전이었다. 이는 약 2%의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합병증으로 수술 기술과는 전혀 무관했다. 세계의 독립적인 의료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진호가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유명 TV 뉴스국장의 부인이었다. 언론은 진호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를 무모하고 태만하며 환자보다 자신의 명성을 더 중시하는 외과의라고 비난했다. TV 프로그램들은 진호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가족들을 내보냈다. 신문들은 외과의사의 오만이 가족을 파괴하다와 같은 제목과 함께 그의 사진을 게재했다. 병원 측은 이미지 보호를 위해 진호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한때 친구였던 동료들은 공개적으로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과 사회적 배척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이혼을 선택하고 2 아들을 데려갔고 57세의 진호는 직업, 결혼, 자녀, 명예, 그리고 삶의 이유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3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한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축으로 연명하며 평생의 업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삶을 재건하는 한국 이민자들의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내면에 불꽃이 일었다. 한국에서 외과의사가 될 수 없다면 어쩌면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도 있겠다. 2003년 60세의 진호는 $5,000와 가방 하나를 들고 뉴욕으로 이민을 갔다.
그의 의학 자격증은 미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미국에서 의사 자격을 재취득하려면 수년과 수십만 달러가 필요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 영어 실력도 부족했다. 의사로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를 선택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실험실 기술자로서 장비를 청소하고 기구를 관리하며 연구자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9년 동안 그는 한때 완벽하게 숙달했던 신경과학 교과서, 정밀하게 다루던 수술 도구,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의하던 의학 지식을 매일 지나쳐야 했다. 매일 퇴근 후 진호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최신 신경외과 학술지를 읽으며 온라인으로 수술 영상을 시청하고 새로운 기술, 발견, 치료법에 대한 상세한 노트를 작성한다. 워싱턴 하이츠에 있는 그의 원룸은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된 수작업 인간 뇌도면으로 가득하다. 아무도 내 지식을 뺏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갔더라도 말이다. 목요일 오후 마커스 해리슨 박사의 고급 임상 신경학 수업이 한창이다. 38세의 해리슨 박사는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계에 떠오르는 별이다. 그는 천재적인 실력을 지녔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까다로운 기준과 날카로운 말투로 유명하다. 해리슨 박사는 15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상당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5년 안에 학과장이 될 것이란 예상이 널리 퍼져 있다. 진호는 고장난 프로젝터 정우를 교체하러 조용히 강의실에 들어갔다. 수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장비 고장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강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벽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오늘은 뇌내출혈 관리법을 논의합니다. 해리슨 박사는 화이트보드에 설명을 적으며 말했다. 이건 생사를 가르는 의학입니다. 첫 1시간 동안의 판단이 환자의 회복, 영구적 장애 또는 사망을 가를 수 있습니다. 진호는 사다리 위에서 프로젝터를 수리 중이었지만 해리슨 교수가 보여주는 의료 영상에 시선이 자꾸만 쏠렸다. 그는 즉시 그 CT 영상을 알아보았다. 기저에게 발생한 대규모 출혈이었다. 해리슨 박사가 말을 이어간다. 이런 사례에서 핵심 질문은 수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할 것인지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하는 주요 요인들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다. 해리슨 박사는 자신감에 찬 표정의 젊은이 브래드를 지목했다. 출혈의 크기와 위치, 환자의 나이, 신경학적 상태, 종양의 유무. 좋지만 불완전합니다. 해리슨 박사가 말을 끊습니다. 시기는요? 언제 수술을 하나요? 중대한 종고에 효과가 있다면 24시간 이내에. 브래드가 불확실하게 답했다. 해리슨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모호해. 더 정확해야 해. 응급신경외과에서는 빨리라는 말로는 부족해. 프로토콜이 필요해. 사다리 위에서 진호의 입이 살짝 열렸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는 CT 영상을 보고 있었고 훈련된 그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단순한 출혈이 아니었다. 출혈 부근에 미묘한 점일도 영역이 있었는데 학생들 그리고 분명 해리슨 박사도 눈치채지 못한 부분이었다. 진호는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프로젝터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가 말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기술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사고는 그가 본 것을 분석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해리슨 박사가 말을 이었다. 이 환자가 55세이고 기존에 건강했으며 현재 글래스고 의식 척도 9점, 혈압 180분에 110이라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할 건가? 학생들이 논쟁을 시작한다. 일부는 즉각적인 수술을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혈압 조절을 통한 의학적 관리를 주장한다. 토론은 점점 격해진다. 여러분,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가 논쟁을 가른다. 그는 CT 스캔을 가리키며 말한다. 이 출혈은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여기 이 부위 보이죠? 해리슨 박사는 영상 속 한 영역을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이런 특이한 양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교실이 조용해진다.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상을 응시한다. 사다리에 올라간 진호는 해리슨 박사가 놓친 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침묵을 지킨다. 의학에 대해 당당하게 말한 지 9년 만이다. 그는 9년간 존재감 없이 지내며 자신의 지식을 삼켜왔다. 이봐, 여러분, 해리슨 박사의 좌절감이 커진다. 이건 중요한 세부 사항이야. 응급실에서 이걸 놓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바로 그때 진호가 설치 중인 프로젝터 전구가 깜빡이며 CT 영상을 더 선명하게 비췄다. 사다리 위의 위치 덕분에 완벽한 시야를 확보한 진호의 눈은 다른 것을 포착했다. 영상 구석의 사소한 디테일이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의사의 양심은 그에게 침묵할 수 없게 했다. 이 순간은 가르침이 될 수도, 더 나쁘게는 놓친 진단이 될 수도 있었다. 동정맥 기형입니다. 진호가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한 강의실 안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출혈은 동정맥 기형 파열에 따른 2차적 현상입니다. 후방 부위에 공급 혈관을 보세요. 전체 수업이 사다리 위에 한국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해리슨 박사의 표정이 혼란에서 짜증으로 변했다. 실례합니다만. 해리슨 박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이씨, 당신은 장비 수리를 위해 온 것이지 의학적 사례에 대해 논평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호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진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서둘러 정후 설치를 마쳤다. 해리슨 박사는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난 채로 다시 강의를 이어간다. 방금 기술자의 의견 때문에 중단되기 전에 말씀드리던 대로. 그런데 한 학생, 엠마라는 젊은 여학생이 손을 든다. 해리슨 박사님, 만약 그가 맞다면요? 동정맥 기형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해리슨 박사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증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출혈 패턴이 그런 것을 시사하지 않는데, 하지만 엠마는 포기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 화면에 투사된 CT 영상을 확대한다. 여기 보세요, 해리슨 박사님. 그가 지적한 바로 그 위치에 비정상적인 혈관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해리슨 박사가 화면에 다가가 이미지를 더 자세히 살핀다. 교실 전체가 숨을 죽인다. 긴 침묵 끝에 해리슨 박사의 표정이 짜증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충격적인 깨달음으로 바뀐다. 그가 옳았어.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이건 동정맥 기형이야. 내가 완전히 놓쳤어. 교실에 속삭임이 퍼진다. 진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한다. 이씨, 잠깐만요. 해리슨 박사의 어조가 완전히 달라졌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습니까? 정말 미묘한 소견인데 15년 동안 이런 스캔을 연구해온 저도 놓쳤습니다. 진호는 문가에 얼어붙은 채로 등만 교실을 향해 서 있다. 그는 이런 주목을 원하지 않는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편안한 무관심 속으로 다시 사라지고 싶을 뿐이다. 이 선생님, 제발요. 해리슨 박사의 목소리가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이해해야겠소. 그건 전문가 수준의 진단이었소. 어떻게 신경학을 알게 되었소? 진호가 천천히 돌아서자 교실 전체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40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전 저는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진호의 서툰 영어는 그가 가진 학식보다 덜 배운 사람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지금의 그에게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의사로서 일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였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흐려진다. 하지만 그건 다른 삶이었어요. 오래전 일이죠. 신경외과 의사였다고요. 해리슨 박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현역 신경외과 의사였다고. 네. 25해 전 일이죠.
진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뇌 수술을 많이 했어요. 동맥류, 종양, 동정맥 기형, 외상, 3,000건이 넘는 수술을 했죠. 그런데 합병증이 생겼어요. 수술 후 환자가 뇌졸중을 일으켰어요.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언론이 저를 공격했고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왔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아무도 알 필요가 없게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해리슨 박사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점점 커지는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이 선생님, 동정맥기형 수술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해리슨 박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200건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일 수도요. 진호는 어깨를 으쓱였다.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경력 동안 수많은 ABM을 봐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병변은 3형 중간 크기이며 기저핵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술이 매우 위험하지만 방치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환자는 제출혈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약 20%의 확률로 발생합니다. 해리슨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이씨, 방금 5초 만에 내리신 그 진단이 지난달 실제 환자 사례에서 우리 영상의학과 팀이 확인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호는 혼란스러워했다. 이거 실제 환자라고? 네. 해리슨 박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우리 응급실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환자는 단순 고혈압성 출혈로 보였죠. 우리는 혈압 관리만 하는 보존적 치료를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경방사선과 전문의가 상세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정맥 기형을 발견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놓치고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몇 달 안에 제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엠마가 일어났다. 이 선생님, 아마도 그 환자의 생명을 간접적으로 구하셨을 거예요. 해리슨 박사는 머리를 긁적이며 분명히 동요했다. 이 선생님, 제가 사과해야겠습니다. 몇 년째 이 건물에서 선생님을 봐왔습니다. 아마 수천 번은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누구신지, 어떤 배경을 가지셨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말을 멈추고 직함이나 외모만으로 끔찍한 추측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진호는 손으로 휙 훑으며 무시하듯 말했다. 괜찮아요, 해리슨 박사님. 모르셨잖아요. 제가 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조용히 지내는 걸 선택했죠. 이렇게 사는 게 더 쉬워요. 하지만 쉬워서는 안 됩니다. 엠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해리슨 박사님, 이 선생님은 분명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고 프로젝터만 고치고 계신 건가요? 해리슨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이씨,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시겠어요? 이 사례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습니다. 학생들도 분명 선생님의 전문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진호는 망설였다. 그는 정확히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9해를 보냈지만 해리슨 박사의 진심 어린 표정과 학생들의 간절한 얼굴을 보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더 있을게요. 해리슨 박사는 의자를 끌어와 진호에게 권하며 말했다. 자, 앉으세요. 이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약 당신이 주치의 외과의사라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진호는 조심스럽게 앉아 9년 만에 처음으로 의학에 관해 자신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지식은 명확했습니다. 동정맥기형의 해부학적 구조, 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위험성, 기저핵 부위 수술의 특수한 어려움, 주변 뇌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법 등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몰입하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두개골 절개 부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기형을 완전히 제거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진호는 각 질문에 인내심과 깊이 있는 답변을 하며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렸다. 노예 해부학을 스케치할 때 그의 손은 기억에 새겨진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오랜 경험이 손끝을 통해 흘러나왔다. 해리슨 박사는 교실 뒤편에 앉아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45분이 지나 수업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학생들 중 누구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진호가 시계를 보고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가봐야겠습니다. 점검해야 할 장비가 많아서요. 진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뜨려 한다. 이 선생님, 잠깐만요. 해리슨 박사가 일어났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10분 후 진호는 해리슨 박사의 사무실에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젊은 의사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네, 패터슨 학장님. 갑작스러운 요청인 건 알지만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만나셔야 할 분이 계십니다. 전화를 끊은 해리슨 박사가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씨, 방금 컬럼비아 의대 학장과 통화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니 진지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는 놀란 표정이다. 제발, 해리슨 박사님. 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조용한 일터가 좋습니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해리슨 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강하게 말했다. 이씨, 우리 컬럼비아에는 교과서와 시뮬레이터로 신경외과를 배우는 의대생 4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하셨죠. 책으로는 가르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술실에서 실제로 경험한 순간적인 판단, 합병증 대처, 생명을 손에 쥔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죠.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건 방법을 찾아볼게요. 객원 강사, 임상 컨설턴트, 경험 자문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어떤 직함이라도 될 수 있어요. 요점은 당신의 지식이 장비 유지 보수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진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패터슨 학장이 도착했다. 60대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의심스러워하면서도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해리슨 박사, 정말 당신이 말한 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패터슨 학장님, 이분은 이진호 씨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 기술자로 근무 중이시지만 25년 전 서울에서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셨죠. 3,000건 이상의 뇌 수술을 집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영상의학과 팀이 2시간이나 걸려 확인한 동정맥 기형을 단 5초 만에 진단하셨습니다. 그의 지식은 탁월한데 우리는 그걸 낭비하고 있습니다. 패터슨 학장은 진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씨, 사실인가요? 진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냥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패터슨 학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씨, 당신의 이야기를 전부 다 들려주십시오. 진호는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성공적인 경력, 단 한 번의 수술 합병증, 언론의 파괴적인 보도, 가족의 상실,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9화 동안에 보이지 않는 노동. 패터슨 학장은 말을 끊지 않고 경청했다. 진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 선생님, 컬럼비아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의학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신경외과학과 임상경험, 컨설턴트 직위를 제안합니다. 매주 세미나를 열어 수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급여의 3배를 지급하겠습니다. 진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3배라니? 하지만 저는 의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으니까요. 의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의대생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가르치는 거죠. 완전히 합법적인 일입니다. 패터슨 학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씨, 콜롬비아 대학교는 9년 전 당신을 기술자로만 채용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지원서를 받지만 배경 조사는 하지 않았죠. 그건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지금 그 실수를 바로잡도록 합시다. 진호의 손이 떨렸다. 9해 동안 존재감 없이 지내온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는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늙었다. 70살이다.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해리슨 박사가 웃으며 말한다. 이 선생님, 방금 40명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지 45분이 지나도록 교실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죠. 선생님의 영어는 훌륭합니다. 지식은 탁월하고 가르치는 능력은 타고났어요. 제발 수락해 주세요. 진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외로운 저녁 식사, 의학 저널을 공부하던 비밀스러운 밤들을 떠올린다. 외과의사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돌아가신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한다. 25년 동안 만나지 못한 두 아들을 생각한다. 뇌졸중으로 인생이 무너진 환자와 자신이 성공적으로 살린 수천 명의 환자들을 생각한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속삭인다. 하지만 큰 발표는 하지 말아주세요.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소규모 수업만, 가르치는 일만. 알겠습니다. 패터슨 학장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교수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박사님. 3주 후 진호는 첫 공식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실은 $10,000이다. 해리슨 교수 수업에 40명 학생뿐 아니라 전설적인 한국 신경외과 의사가 기술자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100명이 넘는 학생, 레지던트, 심지어 주치의들까지 가득하다. 진호는 강단에 서서 손이 떨렸다. 철저히 준비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호 박사입니다. 25년 전 서울에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러 왔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의학은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할 테니까요. 환자를 잃을 것입니다.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옳게 진행되었는데도 환자가 죽는 상황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여러분을 파괴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실패가 여러분을 가르치게 할 것인가? 진호는 첫 번째 슬라이드, 뇌 스캔 사진을 클릭했다. 박윤희 씨입니다. 45세였죠. 뇌동맥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맥류 클립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18시간 후 혈전으로 인한 대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알려진 합병증으로 2%의 확률로 발생하며 제가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권력자여서 언론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경력, 결혼, 자녀, 명예를 모두 잃었습니다. 57세에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청중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실패자라고 믿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미국에 온 후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짜 의사들이 진짜 의학을 하는 건물에서 장비만 고치는 늙은 한국인에 불과했죠.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였을 때도, 여러분의 실험실을 청소하고 프로젝터를 고칠 때도 저는 의사로서의 삶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공부했고 매일 관찰했습니다. 매 순간 배웠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직함이나 지위나 존중이 아닙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지닌 지식과 치유에 대한 헌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후 90분 동안 진호는 그들에게 ABM 수술, 합병증 관리, 압박속 의사결정, 환자 가족 대응, 전문적 재난 극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25년 전 서울에서 촬영한 수술 영상을 보여주며
오늘날에도 최첨단으로 통하는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박사님, 신경외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하시나요? 이 박사님,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수술을 하실 건가요? 이 박사님, 외과의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진호는 각 질문에 신중하게 답했다. 마지막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겸손함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실패할 수 없을 만큼 능숙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위험해지는 순간이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줄을 서서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인 엠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제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난민으로 이민 오셨어요. 고국에서는 교사셨지만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네일 살롱에서 일하셨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교육이 헛되게 느껴져서 항상 슬펐어요. 하지만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결코 교사를 그만두지 않으셨다는 걸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회복력과 존엄성을 가르쳐 주셨죠. 감사합니다. 진호가 엠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영웅이셨어. 절대 잊지 마. 많은 이민자가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희생해. 그게 가장 큰 사랑이야. 6개월 후 진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주당 3개의 수업을 가르친다. 그의 세미나는 너무 인기가 많아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전국의 의대생들에게 전달된다. 그는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샀다. 심지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교습도 받았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화요일 아침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찾아왔다. 발신인은 이준서, 진호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가 이메일을 열자 손이 떨렸다. 아버지, 유튜브에서 아빠의 컬럼비아 강의를 봤어요. 누군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50만 회나 되더군요. 전국 의대생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댓글엔 아빠의 가르침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와 형은 25년 전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리고 연약했습니다. 어머니 쪽 가족들이 아버지를 수치스러운 사람이라고 설득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강의를 보며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의학에 헌신하시는 모습, 지혜와 겸손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된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제 동생은 의학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의학을 선택한 건 수술해서 늦게 집에 돌아오시면서도 지쳐있지만 보람차게 오늘도 한 생명을 구했어 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영웅이십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들 준서 올림 진호는 이메일을 5번 읽으며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새 사무실에 앉아 의학 교과서와 뇌 스캔 사진에 둘러싸여 보이지 않던 사람이 마침내 다시 보인다는 걸 깨달았다. 낯선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는 조심스럽게 타이핑했다. 사랑하는 준서야, 용서할 일은 없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였어. 삶이 힘들었지. 이해해. 그래, 다시 시작하자. 가족을 위한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어. 꿈이 늦지 않은 것처럼. 사랑한다. 항상 사랑해왔어. 한 번도 멈춘 적 없어. 네 아버지, 첫 강연 1년 후 컬럼비아 대학교는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 패터슨 학장이 연단에 선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학 정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지식에 대한 헌신을 구현한 분을 기립니다. 컬럼비아 의과대학은 이진호 박사님께 의학교육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호는 더 이상 기술자 복장이 아닌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무대로 걸어나간다.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일어서서 환영한다. 앞줄에는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2 아들이 앉아있다. 그들 옆에는 9년 동안 매일 아침 진호를 맞이했던 경비원 마이크가 있다.
해리슨 박사와 엠마도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자리에 앉아 있다. 진호 박사가 상을 받으며 관객석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단순히 얼굴만이 아닌 가능성들이 보였다. 실패가 최종적이지 않음을 보았다. 지식은 결코 유효기간이 없음을 보았다. 존엄성은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음을 보았다. 진정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간다. 이 연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사라면 누구나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계속 배웠습니다. 계속 돌보았습니다. 의학이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9년 동안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있었고 항상 의사였으며 항상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비록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진호가 상패를 들어 올리며 말한다. 이 상은 다시 시작해야 했던 모든 이민자에게 바칩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찾은 모든 이에게 바칩니다. 꿈을 되찾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아는 모든 이에게 바칩니다. 다시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진호는 미소 지었다. 은근히 조심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자신에게 돌아온 남자의 당당한 미소였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는 아들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의학, 가족,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날 밤 혼자 아파트에 남은 진호는 25년 전 수술복을 입은 자신의 옛 사진을 꺼냈다. 그는 그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자신감 넘치고 성취감에 차 있었으며 다가올 비극을 전혀 모르고 있던 그였다. 진호는 그 젊은 자신에게 한국어로 속삭였다. 우린 살아남았어. 모든 걸 잃었지만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노트북을 켠다. 캘리포니아 의대생이 어려운 진단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이메일이 와 있다. 진호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쓰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진호 박사가 마침내 돌아왔다. 수술실이 아닌 교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수백 명의 미래 의사들에게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법을 가르치며 늦은 적은 없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